상병이 사단장을 취조한 썰. 박씨님께서 올려주신 썰왕썰레 글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유튜브에서 항상 썰왕썰레를 재밌게 보다가 저도 군생활하다가 있었던 일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에이 그러면서 잘 안 믿더라고요. 저는 11년도 군번에 강원도 방공중대에서 전역을 하였습니다. 강원도 부대이다 보니까 저희 중대에는 몇 개의 소대가 1년에 몇 개월씩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작전 진지내에 투입되어 근무를 하였고, 나머지 소대들은 부대 내에서 장비 관리 및 교육 위주의 군생활을 하는 시스템이었죠. 사건은 제가 상병이었던 6월 한창 더워질 시기여서 일요일날 작전 진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원래 주말은 다들 아시다시피 활동복을 입고 개인 정비를 하는 날이지만 작전 진지에서는 항상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군복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님도 진지내에서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고 유도리가 있는 분이라 암묵적으로 활동복에 활동하는 걸 허락해주시던 고마운 분이셨죠. 그날도 상황실에서 근무를 서던 저와 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병사 둘을 제외한 막산의 병사들은 전부 활동복을 입고 무더워지는 날에 약간 늘어지는 날이었죠. 진지에 올라가 있던 포 하나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소대장님과 부소대장님이 직접 올라가서 정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혼자서 상황실에 대기를 하고 있던 찰나에 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후임병으로부터 민간인 한 명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겪어보진 못하였지만 진지내로 가끔씩 들어와서 나무를 캐는 분들이나 길을 거나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듣기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원래는 간부들이 직접 인솔해서 상황실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여기서 본 것을 밖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간단한 서약서 같은 걸 쓰게 한 후 밖으로 돌려보내는 식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상황실에 간부들은 없고 저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비를 하러 올라간 소대장님에게 무전으로 연락을 하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상황실로 인솔해서 저보고 직접 처리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한 5분 뒤쯤 후번 근무자들이 근무 투입할 시간에 같이 초소로 올라가 보니 등산복과 등산모를 쓰고 한 손에 캐던 나무를 꼭 쥐고 계신 중년 아저씨가 한 분이 아주 차분하게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전임 근무자들과 함께 막사로 내려와서 상병이나 된 놈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소대장님 대신에 직접 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싸구려 맥심커피 하나 태워주면서 상황 보고서에 맞춰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니 주말에 집사람이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나물이나 좀 캐오라고 해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본인이 이 산의 지리는 잘 알고 있어서 길 잃어버릴 일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여기서 캔 나무를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며 아 근처에 사시는 분이구나 라고 무덤덤하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낯익은 이름이 서명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상황실 위에 걸려있는 직속상관 관등성명이 들어있는 액자를 번갈아 보아도 사단장님 이름이 써있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혹시 사단장님이십니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아주 나지막하게 맞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왜 이야기를 안 했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근무하던 곳이니 여기서 뭐 잘못 수틀리면 아주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계셔서 따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작전 진지라서 소초에 근무 서던 병사들이 공포탄이 아닌 처음부터 실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아... 애들이 갑자기 발포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새해가 되면 사단장님이 직접 진지 꼭대기로 올라가서 새해 결의를 다지는 행사 같은 걸 했는데 길도 잘 알고 있는 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포에서 정비하던 소대장님이 무전으로 연락하니 뭐? 사단장님이 왜 가? 왜? 라며 소리 지르는데 자대 생활을 하면 소대장님이 그렇게 놀라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무전이 끝나고 막사 창문을 통해 산에서 뛰어내려오는 아니 날아서 내려오는 소대장님과 부소대장님의 목소리를 보니 상황이 정말 커져버린 걸 깨닫기 시작했죠. 막사도 갑작스러운 사장님 급습으로 상황이 걸릴 때보다 더욱 비상상태가 터지면서 막사 안에 처져있던 병사들 부랴부랴 활동복을 군복으로 환복하고 침상에 각잡인 포즈로 대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막사로 내려온 소대장님과 부소대장님이 사단장님의 작전진지 활동에 대해 브리핑을 열심히 하는데 옆에 있던 전 머릿속이 하얘져서 뭐라고 설명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더군. 이후 소식을 접한 준대장님도 집에서 쉬던 중 군복으로 갈아입고 부랴부랴 진자까지 올라와서 준대장님이 직접 차를 몰고 사단장님을 태우시며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남긴 말은 커피 잘 마셨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상황이 모두 마무리되고 난 다음 소대장님이 저에게 따로 불러서 하신 말은 너는 어떻게 사단장님 얼굴도 모르냐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군생활하면서 사단장님과 직접 대면할 일이 없을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과 항상 군복을 입고 있었던 사장님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 등산복과 등산모를 푹 눌러서서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이 중년 아저씨가 사단장님일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못했죠. 거의 그렇지. 사단장 얼굴 볼 일이 뭐가 있어. 그 당시 사단장님의 자신의 수많은 부하 그것도 상병 나부랭이가 여기에 본 것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들이밀 때 얼마나 당황하고 어이가 없었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참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억입니다.
그 이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병사에게 맡겨버렸다고 불안해하던 소대장님과 걱정과는 다르게 별 다른 이야기 없이 며칠 뒤 사단장님이 격려 차원에서 라면 3박스가 올라오면서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야, 사단장님 사나이네. 사단장 같은 이렇게 높은 사람들, 저런 별 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곤조 부리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 병사들한테, 간부들한테는 지옥이겠지. 주말에 활동복을 입고 좀 느슨하게 생활했던 진지 생활도 제가 전역하기 전까지 항상 군복을 입고 생활하는 걸로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황상 진지에서 주말에 활동복을 입고 생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담으로 나중에 소대장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로는 사장장님이 제가 타준 커피가 맛있었다는 이야기를 준대장님과 했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여서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이 일이 있던 다음부터 부대 내에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보시던 사단장님도 근무를 안 하는 주말에 그저 부인에게 잔소리 듣는 아저씨라는 생각에 참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단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단장님이 따시던 미나리 냉이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나서 혼자서 피식거립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제가 봐도 이때 당시의 일들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재미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라고 박씨님께서 올려주신 상병이 사단장을 취조한 썰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군대에서 사단장뿐만 아니라 대대장, 뭐 작전과장, 작전장교, 뭐 각종 간부들 많이 포박당해요. 그냥 아주 병사들이 초병으로 있을 때, 초병이라 그러거든요. 근무 쓰고 있을 때 총 들고서 그 앞에 어디 지키고 있고 이럴 때는 그 어떤 누구보다 권한이 세기 때문에 초병의 권한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피하 식별 안 되거나 아니면은 그 암구어 모르고 막 이러면 그냥 바로 포박해 버릴 수 있어요. 아니, 대대장님 알고 있고 대대장님이 본인이라고 확인도 시켜줬는데 왜 본인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포박을 시켰냐 막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대대장님의 가면을 쓰고 들어왔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발언하면 간부들 다 입 닫을 수 있어요. 암구어 모르면 무조건 결박하세요. 욕먹는 일은 없습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받지 욕먹는 일은 없어. 단 장기 안 된 중대장, 전역 얼마 안 남은 뭐 소대장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잘못 건드리면은 걔네들 전역할 때까지 좀 꼬장꼬장한 걸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요. 걔네는 뒤가 없어요. 걔네는 그냥 나야 이러면은 그냥 술 드셨습니까? 그냥 이러고서 집어 넣어서 삐오큐에 쳐 집어넣어서 재우는 게 짱이야. 괜히 그런 애들 포박하겠습니다 하고서 포박하면은 그 다음날부터 야 누구 땡땡땡이 불러와라 맨날 개 취급당해. 산꼭대기로 불러서 가보면 산꼭대기 없어. 뭐지 그러고서 다시 본청 내려가보면 왜 안 올라와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은 또 없어. 없어서 또 한참 기다리다가 30분 정도 기다리다 없어서 또 내려가면은 왜 위에 있었냐, 내가 아래에 있는데 위에 계시다고 오라 그래서, 아니 위에 있을 때 없으면 바로 와서 다시 보고를 해야지 왜 거기서 몇 시간을 거기 있는 거야? 엎드려. 사람 괴롭히는 건 아주 이골이 난 애들이라, 그래서 전역하는 거라 그런 애들 제외하고는 초병의 권한으로 다 묶는 게 짱이야. 저 경험했었냐고요? 저는 위병소 근무는 거의 안 썼어요. 저희 부대는 로테이션으로 돌긴 했는데 새벽에만 로테이션 돌고 낮에 근무 쓰는 거는 제가 정비 쪽 일을 해서 낮에는 근무를 하나도 못 썼어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빛에서 맨날 정비하고 밤에는 맨날 야간 근무 나가고, 그래서 군 생활하면서 풀취침을 한 게 분대장 달고 나서 당직 부사관 들어가면서부터 풀취침했고, 당직 부사관 되기 전에는 그냥 일반 병사였을 때는 정비병으로 편제가 나 있어서 낮에는 정비 미친듯이 하고 저녁에는 맨날 근무 나가고 그랬지. 겁나 짜증나. 막 밤에 막 다른 애들 이틀 3일에 한 번씩 풀취침하는데 나는 취침도 못하고, 낮에는 나대로 힘 쓰고 온몸에 기름 냄새 막 쩌는데 밤에는 잠자야 되는데 자다가 막 중간에 그지 같은 시간대에 막 깨우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토탈 자는 거 막 한 5시간 4시간밖에 못자. 개빡쳐. 머리 아파. 여러분들은 어떤 때 빡쳤나요? 여러분들은 누굴 잡아봤나요? 여러분들의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들 유튜브에 올려서 나의 역사로 남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네이버 카페에서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유튜브 작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의 국군 장병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